말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엄마, 그냥 내쫓아요. 지겨워 죽겠네.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죠?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처참하게. 소개할게요. 대한그론의 유일한 상속녀, 바로 접니다. 최영자는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혼수 목록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와인잔을 들어 며느리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검붉은 액체가 김수연의 하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단정한 블라우스 위로 뚝뚝 떨어졌다. 최고급 일식당 청운의 은밀한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너희 집구석 수준이 딱 이 모양이야.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같은 엘리트를 넘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티를 이렇게 내니?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수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수연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수연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며 붉어진 눈시울로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주제를 알았어야지. 영자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거칠게 흔들다 짐짝처럼 내팽개쳤다. 수연은 바닥에 쓰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약혼자 박도문의 태도였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와 동우는 꿈에도 몰랐다. 지금 바닥에 쓰러져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대한그룹 김영석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수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룸 천장 구석을 힐끔 올려다보았다. 화재 감지기 옆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초소형 감시 카메라의 렌즈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수연의 입가에 찰나의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결혼식 날이 밝았다. 수연은 아버지 김영석 회장을 찾아갔다. 대양그룹 본사 회장실이 아닌 허름한 임대 아파트였다. 김 회장은 딸의 부탁대로 낡고 유행 지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수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어떻게 보란 말이냐? 김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딸의 얼굴에 남은 희미한 멍자국을 보는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였다. 아빠, 부탁드려요. 전 제 힘으로 선택한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틀렸다면 제 손으로 바로잡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만 참아주세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장은 수연의 요청대로 소박한 웨딩홀에서 진행되었다. 혼주석 구석에 앉은 김 회장은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신부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라며? 옷차림 좀 봐. 냄새 날 것 같아. 최영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사돈을 흉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동훈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돈댁 형편이 말이 아니라서 예단도 생략하라고 제가 큰 마음 먹고 베풀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혼주석에 앉은 김 회장의 귀에까지 또렷하게 들려왔다. 김 회장은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 오만방자한 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지만 딸과의 약속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참아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수연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도우미 아주머니는 오지 말라고 했다. 네가 들어왔으니 네가 해야지. 돈 아깝게 사람을 왜 써? 영자는 수연에게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던져주었다. 맞벌이를 하는 수연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수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훈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내려가 쌀을 씻고 국을 끓였다. 영자가 좋아하는 칼칼한 순두부찌개, 시아버지를 위한 누룽지, 동훈을 위한 12첩 반상을 차려야 했다. 국이 왜 이렇게 식었니?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다시 데워와. 영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수연은 묵묵히 국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가 부엌에서 서서 급하게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는 동안 거실에서는 영자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야. 며느리들이니 아주 편해. 돈 안 드는 파출부가 생긴 기분이라니까. 하하하.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렸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디자이너였지만 집에서는 이름 없는 하녀였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동훈이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통장 줘. 네, 무슨 통장이요? 내 월급 통장 말이야. 어머니가 관리해 주시기로 했어. 너 돈 관리할 줄 모르잖아. 어머니가 재테크의 여왕인 거 몰라?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네가 번 돈도 엄연히 우리 집 돈이야. 수연은 기가 막혀 동훈을 쳐다보았다. 여보, 그건 제 월급이에요. 제가 관리할게요. 잔말 말고 내놔. 시집 왔으면 시집법을 따라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동훈은 수연의 가방을 억지로 뒤져 급여 통장과 도장을 빼앗아갔다. 수연은 빼앗긴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시간은 흘러 수연의 친정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왔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날만큼은 꼭 챙기고 싶었다. 어머님, 내일 저녁에 잠시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 제사라서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영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뭐? 제사? 죽은 사람 제사가 산 사람 밥보다 중요해? 내일 내 계모임 친구들 집으로 초대했어.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꿈도 꾸지 마. 들어온 복 달아나게 어디서 상복 입고 나갈 생각을 해? 하지만 어머님 1년에 한 번뿐인. 시끄러워. 출가회인이라고 못 배웠어? 네 뼈는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거야. 영자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흐르는 눈물을 수돗물 소리로 감추며 그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고성능 초소형 녹음기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새벽, 거실 소파 밑, 부엌 찬장 위, 영자의 침실 화장대 뒤, 그리고 현관 신발장 틈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다. 수연이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름진 머리에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양복을 입은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40대 남자였다. 아이고, 우리 정 이사님 오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영자가 콧소리를 내며 과일을 깎아내갔다. 남자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영자를 향해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제가 대양그룹 김영석 회장님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건 업계 비밀입니다. 이번에 회장님께서 극비리에 진행하시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투자 수익률이 300%는 기본입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수연의 손이 멈칫했다. 대양그룹
김형석 회장.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기꾼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다. 정말입니까? 우리 김 회장님하고 그렇게 친하시다니 제가 인복이 있네요. 영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럼요. 사모님께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최소 투자금이 10억부터인데 사모님은 제 지인이니 5억만 준비하시면 회장님 뵙게 해드리고 지분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왔다. 그리고 서랍에서 아버지가 보내준 대양그룹 법무팀의 블랙리스트 파일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 거실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정만식 전과 7범, 고위층 4층 전문 사기 및 알선 수재 혐의 수배 중.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먹잇감이 덫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수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어제 시댁 거실에서 봤던 정의사, 아니 사기꾼 정만식이 주위를 두리번거며 들어왔다. 수연이 미리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 때문이었다. 정만식 씨, 경찰에 수배 중이시더군요. 지금 당장 K카페로 나오지 않으면 경찰서로 당신 위치가 전송될 겁니다. 정만식은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수연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단아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의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 뭐야? 경찰이야? 정만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봉투 안에는 정만식의 전과 기록과 현재 수배 내용, 그리고 어제 영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서 쇠고랑을 차시겠어요? 아니면 제 제안을 듣고 선처를 받으시겠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정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더니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제안입니까? 시어머니 최영자 씨에게 다시 연락하세요. 대양그룹 김영석 회장님이 주최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자선 후원 파티의 VIP 초대장을 구했다고 하세요. 정만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양그룹 파티요? 거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닙니까? 제가 무슨 수로? 초대장은 제가 준비해드립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금박이 입혀진 검은색 봉투를 꺼내 밀었다. 정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진짜였다. 대양그룹 회장의 직인이 찍힌 시중에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초대장이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최영자 씨에게 이 초대장을 건네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세요. 회장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 겁니다. 2억이나요. 그 짠순이 할망구가 줄 리가. 욕심이 눈을 가리면 지갑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은 당신이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회수할 겁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면 제가 법무팀을 통해 당신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힘써보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수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정만식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 굴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진짜 호랑이를 만난 꼴이었다. 사흘 뒤 저녁, 최영자의 집거실. 정만식이 가져온 초대장을 받아든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정말 김영석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티켓이란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사모님. 이거 구하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장만 있으면 파티장에서 회장님과 단독으로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드님 승진 부탁드리면 대양그룹 계열사 임원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정만식의 열변에 영자의 입이 귀에 걸렸다. 옆에 앉은 동훈 역시 침을 꼴깍 삼켰다. 어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2억이면 싸게 먹히는 거죠. 임원만 되면 연봉이 얼만데요. 그래,
내 아들 출세길인데 2억이 문제니? 지금 당장 집 담보 대출 알아보고 내 적금도 다 깨야겠다. 그때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수연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말렸다. 어머님, 안 돼요. 2억이라니요. 집까지 담보로 잡히시다니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저 사람 아무래도 수상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이게 어디서 재수없게 초를 쳐. 영자가 소리를 지르며 수연이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손으로 쳐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깎아놓은 사과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너 지금 우리 동훈이 잘 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러지? 네가 평생 구질구질하게 사니까 남들도 다 너 같은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돈 받고 회장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어머님. 수연이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며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영자의 화를 돋우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 입 닥치라니까.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감히 내 판단을 무시해? 분이 풀리지 않은 영자는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수연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거실 천장 화재 감지기 옆 초소형 카메라의 녹화 램프가 붉게 깜박이고 있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에 막아 낀 거야.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영자는 골프채를 휘둘렀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머리를 감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연의 팔뚝에 골프채가 내리꽂혔다.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수연은 비명을 삼켰다. 아! 수연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수연의 다리를 향해 내던졌다. 화분이 깨지면서 흙과 도자기 파편이 수연의 종아리를 찢어 놓았다. 붉은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엄마 그만하세요. 동훈이 그제야 놀라 영자를 말렸지만 영자는 씩씩거리며 멈추지 않았다. 놔라. 오늘 인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시어머니가 하늘인데 감히 가르치려 들어? 그때 수연이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뭐? 후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리더니 갑자기 자신의 옷을 쥐어뜯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잽싸게 핸드폰을 꺼내 119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해요. 제가 맞아서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기가 막힌 연기였다. 전화를 끄는 영자는 동훈을 보며 눈을 찡긋했다. 봤지? 네가 증인이야. 며느리가 나 밀쳐서 넘어진 거다. 알았어? 동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피를 흘리고 있는 수연을 외면하고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수연이가 좀 심했죠.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깨끗이 지워버렸다. 잠시 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다. 영자는 바닥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며 구급차에 실려갔다. 저 독한 년, 내 집에서 당장 내쫓아요. 꼴도 보기 싫어. 영자가 들것에 실려 나가며 악을 썼다. 경찰은 난감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부인, 일단 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만 다리 상처가 심하시네요. 먼저 치료부터 받으시죠.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집에서 짐을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수연은 절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가장 중요한 물건, 집안 곳곳에 설치했던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와 녹음기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피 묻은 다리에 대충 붕대를 감은 수연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동훈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동훈 씨, 수연이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시끄러워. 그냥 나가. 어머니 화 풀리실 때까지 눈에 띄지 마. 동훈의 차가운 대답을 뒤로하고 수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것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수연은 절뚝거리며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 비서실장이 급히 내렸다. 그는 수연의 다리에 감긴 피 묻은 붕대를 보고 경악했다. 아가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당장 병원부터 가시죠. 회장님께서 아시면 난리가 나실 겁니다. 괜찮아요, 박 실장님. 뼈에는 이상 없어요. 그냥 찰과상일 뿐이에요. 수연은 박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아버지는요? 회장님께서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이번 자선 파티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최영자 씨가 2억 원을 입금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박 실장님, 네, 아가씨. 내일 파티장 경호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주세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난동을 부릴 때 절대 봐주지 말고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라고요.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차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척하던 영자는 깁스를 풀고 퇴원했다. 그녀의 손에는 2억 원을 주고 산 금박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동훈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영자는 최고급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걱정 마라. 오늘 저녁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김 회장님 만나서 눈도장만 찍으면 내 승진은 물론이고 내 노후도 탄탄대로야. 그깟 며느리년 하나 내쫓은 게 대수니? 더 좋은 집안 처자로 새로 장가들면 돼. 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몇 시간 뒤 자신에게 닥칠 파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는 가장 화려한 화장을 하고 가장 비싼 보석을 목에 걸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오션 호텔. 대양그룹의 심장부에서 수연은 며느리, 김수연이 아닌 대양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랜드 오션 호텔의 밤은 화려했다. 호텔 입구부터 늘어선 최고급 세단들의 행렬과 레드카펫 위를 걷는 정재계 인사들의 모습은 최영자의 길을 살려주기에 충분했다. 영자는 전 재산을 털어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은 아들 동훈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어깨 펴라, 동훈아. 오늘이 지나면 우린 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야. 네, 어머니, 진짜 여기가 별천지네요. 동훈도 잔뜩 상기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초대장을 확인했다. VIP 초대장이시군요. 행사장 맨 앞쪽 테이블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극존칭에 영자는 콧대를 더욱 높이 세웠다. 행사장 안은 샹들리에 불빛으로 눈이 부셨다. 클래식 연주가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영자는 샴페인 잔을 들고 귀부인 흉내를 내며 주위를 살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장례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췄다. 지금부터 대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자선 후원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스트이신 김영석 회장님과 그분의 유일한 상속녀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자는 목을 길게 빼고 무대를 바라봤다. 김 회장의 딸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곧 자신과 사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감 때문이었다. 무대 중앙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김영석 회장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옆에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화려한 조명이 여자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영자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영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설마 저게. 무대 위에 서 있는 여자는 불과 어제까지 자신의 집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골프채로 맞았던 며느리 김수연이었다. 촌스러운 화장기 없는 얼굴 대신 세련된 메이크업과 당당한 눈빛을 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김수연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대양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입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하게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김수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자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이 사기꾼 년아.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앞으로 뛰어들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네가 왜 거기 있어? 감히 시어머니를 속여? 이게 다 쇼지? 사기치는 거지? 영자는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와 영자를 제지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여자 시어머니야. 대양그룹하고 사돈 맺을 사람이라고. 동훈이 황급히 달려와 영자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대 위에서 수연은 차가운 눈으로 난동을 부리는 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셨군요. 저분은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를 학대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범죄자일 뿐입니다. 수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범죄자? 야, 너 말 다 했어? 끌어내세요. 수연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은 영자와 동훈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거 나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다 폭로할 거야. 영자의 처절한 비명 소리는 굳게 닫힌 문 뒤로 사라졌다.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건배를 제의했다. 하지만 영자의 도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쫓겨난 그날 밤, 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터넷 방송을 켰다. 이른바 사이버레카라 불리는 폭로 전문 유튜버와 손을 잡은 것이다.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방송이 시작되자 시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영자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며느리가 대양그룹 딸인 걸 숨기고 들어와서 시어머니인 저를 개처럼 부려 먹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며 저를 밀쳐서 허리를 다치게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입막음을 하려 했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편집된 CCTV 영상을 증거라며 제시했다. 영상 속에서 수연이 영자의 팔을 잡는 장면만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충격이다. 재벌 갑질이 시어머니한테까지? 돈 많으면 어른을 때려도 되나? 대양그룹 불매운동 합시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수연 갑질로 도배되었다.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수연은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준혁 비서실장, 전직 수행비서 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표님, 대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원본 파일 전부 공개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양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수연이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제 가족을 향한 끔찍한 거짓말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최영자 씨가 주장하는 폭행과 학대는 모두 거짓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저였습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첫 번째 영상은 상견례 장소였던 일식당 청운의 원본 CCTV였다. 영자가 혼수 목록을 찢어 수연의 얼굴에 뿌리고 와인을 끼얹은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왔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두 번째 영상은 영자의 집 거실이었다. 2억, 그래 내 아들 출세길인데 2억이 문제니? 영자가 정만식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수연이 말리자 골프채를 휘두르고 화분을 던져 수연의 다리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영상 속에서 영자는 멀쩡히 걸어다니며 119에 전화를 걸어 맞아서 뼈가 부러진 것 같다며 연기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휠체어를 탄 최영자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박 녹취록도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50억 내놔. 그리고 빌딩 한 채. 안 그러면 내가 너 매장시켜 버릴 거야.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실시간 댓글창은 영자와 동훈에 대한 비난으로 폭주했다. 와, 소름 끼친다. 저게 사람인가? 며느리 다리 피 흐르는 거 봐. 진짜 악마다.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버텼지? 김수연 씨 진짜 대단하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최영자의 집과 박동훈이 숨어있던 모텔을 덮쳤다. 텔레비전 뉴스 속보로 영자와 동훈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영자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이건 조작이야. 대양그룹의 음모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몇 달 후 법정 선고 공판일.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영자는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동훈은 배우자의 학대를 방조하고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안 돼, 판사님, 저는 억울해요. 영자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의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연은 위자료로 받은 돈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연은 대양그룹의 계열사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대표님, 다음 미팅 준비되셨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박준혁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닌 수연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네, 갈게요. 수연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USB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USB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증거가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는 빛나는 미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가시죠, 준혁 씨. 수연이 활짝 웃으며 앞장섰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 뒤로 하얀 눈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김수연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다음은 이야기의 여운을 남기면서 채널 성장을 유도하는 맺은 말 아우트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급으로 나누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최후,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긴 시간을 인내하고 결국 보란 듯이 성공한 주인공의 모습에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남네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인공처럼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